내가 에너지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확실히 탄수 에너지가 있을 때는 근력을 좀 폭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결론적으로 지방을 내가 에너지원으로 썼을 때 오랫동안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이 있는 다이어트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코치 문호석입니다. 체력을 올리고 싶다면 운동보다 먼저 지방을 쓰는 몸을 만들자입니다. 요즘에 이제 하이록스가 유행이죠. 우리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도 하이록스 대회를 많이 나가거든요. 간혹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하이록스에서 성적을 내고 싶어서 체력을 많이 올리고 싶은데 웨이트로만 불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주제를 한번 선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연료 체계를 두 가지로 제가 사용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탄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지 이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지. 근데 오늘 이 연료 체계 두 가지가 어떤 방식으로 내 몸속에서 활용되는지, 지속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론적으로 지방을 내가 에너지원으로 썼을 때 오랫동안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수 에너지는 우리 보통 부탄가스,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 에너지원은 우리 나무 땔감의 연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부탄가스는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팍 내지만 에너지 지속 시간이 짧죠. 그리고 땔감은 한 번 붙기는 어려워요. 근데 한 번 붙으면 오랫동안 그 연료가 타들어가면서 열을 계속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말은 체력이라는 거를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풀어보면 내가 에너지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방 연료는 아까 말했던 땔감은 한번 붙기는 어렵지만 오랫동안 지속 시간이 되면서 내 몸속에서 에너지원으로 계속 공급이 되겠죠. 그 말은 에너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일반화의 오류가 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확실히 탄수 에너지가 있을 때는 근력을 좀 폭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인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 때 많은 에너지를 급작스럽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했던 체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생각했을 땐 일상생활에서 천천히 저강도의 운동을 혹은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이때 사람들이 나는 오늘 체력이 딸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상시 활동 그다음에 일상적인 저강도 운동 상태에서는 이 에너지 체계가 적합하다는 거지 고강도 운동을 할 때 탄수 에너지를 동원하지 못하면 목적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순탄수랑 우리가 흡수가 빠른 탄수, 우리가 말했던 GI라고 말씀드렸던 혈당지수요. 가장 최상위는 순탄수가 높은 상태에서 혈당이 높아서 흡수가 빠른 게 1순위입니다. 가장 빠르게 낼 수 있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 그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백미라든지 바나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낸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순탄수는 좀 높지만 흡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자처럼 순탄수는 조금 낮아도 GI,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이 2순위. 그 다음에 조금 흡수가 느려도 순탄수가 높아야지 내가 에너지원으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3순위로 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순탄수가 낮고 혈당지수가 낮으면은 그 다음 차순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선수분들을 양성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방을 태워야 되는 시기 때는 점진적으로 탄수를 내린 상태에서 지방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몸의 구조로 가져가고 근육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정량을 많이 올려야 될 때는 운동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좀 GI가 높고 순탄수가 높은 음식을 먹여서 운동 퍼포먼스를 끌어올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근력 운동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끌어올렸을 때 뭐까지 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운동 칼로리도 높아지겠죠.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제가 무조건 탄수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탄수의 흡수가 높은 거, 순탄수가 높은 비중으로 운동 전에 먹어서 운동 퍼포먼스를 올려서 운동 칼로리까지 올린다면 더 잘 빠지겠죠. 이 원리가 우리가 말하는 치팅의 원리랑 같을 수 있어요. 지방대사로 만드는 몸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 몸은 우선순위를 지방을 계속 쓰려고 하는 항상성이 여전히 똑같이 유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연료로 쓰는 게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탄수를 넣었을 때 그거를 동원하는 거지 탄수를 갑자기 넣는다고 해서 내 몸이 지방대사를 안 쓰고 탄수 연료로 쓰는 몸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다행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탄수화물을 전략적으로 내 몸이 지방을 쓰는 몸의 구조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전략적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운동 퍼포먼스도 올릴 수 있고 오히려 운동 칼로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봐드리면, 첫 번째, 운동만으로 체력이 좋아진다는 생각 플러스 우리가 지방을 연료로 쓸 수 있는 몸의 구조가 되었을 때 체력은 더 배로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탄수화물에 의존하는 식단은 쉽게 지치고 운동을 오래 하기 어렵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항상 말씀드리는 혈당 관리를 잘해서 내가 호르몬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하신다면 내 몸의 지방 체계로 바뀌는 몸이 될 거고, 건강도 찾을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체력도 좋아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버티고 움직이신다면 내일의 몸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